안녕하십니까, 유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토탈 리콜입니다. 토탈 리콜은 1990년도 영화로 로보캅의 폴 버베디 감독을 맡았고, 당시 야마닌 코난, 터미네이터, 프레데터로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한편 한국판 포스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처럼 나왔지만 실제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유명하지 않았던 샤론 스톤이 출연했습니다. 샤론 스톤은 폴 버호벤 감독의 차기작 원초적 본능에 나오며 본격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래 인간에 대한 참신한 상상력과 미래 사회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비전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이드 러너와 함께 사이버펑크 장르의 대표작으로 줄곧 언급되는 영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많은 사이버펑크, 나아가 SF,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문화적 형식들이 던지고 있는 심오한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토탈 리콜은 인간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한편으로는 능청맞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토탈 리콜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토탈 리콜은 두 가지 모순적인 해석을 향해 열려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편으로 건설 노동자 더글라스 퀴드가 사실은 비밀 요원 하우저였다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성의 비밀 요원 하우저는 일부러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 반군에 가담했습니다. 반군의 지도자인 쿠아토가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토탈 리콜은 대체된 인격으로서 퀴드가 본래 인격인 하우저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토탈 리콜의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퀴드는 하우저가 아니며 이 모든 일은 미콜사의 기억 주입이 일으킨 사고라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퀴드가 마지막까지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은 토탈 리콜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꿈인지에 대해 끝나지 않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셉션의 토템이 결국 넘어질 것인지 계속 돌아갈 것인지만큼이나 결론 내기 어려운 논쟁일 것입니다. 저는 이 각각의 루트를 선택했을 때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설명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버전, 즉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일 때 영화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퀘이드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가정은 이 영화의 원작인 필립 K. 딕의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의 설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더글라스 퀘일은 퀘이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탈과 모험을 꿈꾸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사무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성에 파견된 스파이이자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영웅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기억이 편집되거나 혹은 대체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심각하게 바꿀 수 있다는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가 쓰여진 1960년대에는 미국 정부가 사람을 세뇌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음모론이 횡행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CIA가 세대와 마인드 컨트롤을 실험하는 MK 울트라 계획을 수행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필립 K. 딕의 원작은 인간의 존엄성과 유일무이성이 흔들림에 따라 나타난 불안을 드러내는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폴 버호벤의 영화는 필립 K. 딕의 원작을 보다 흥미롭게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필립 K. 딕의 이야기가 인간 개조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면 폴 버호벤은 그 가능성에 매혹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퀘이드가 사실은 하우저라면 그는 자신의 진짜 인격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영화는 가짜인 퀘이드를 진짜인 하우저보다 고결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우저는 독재자를 위해 화성의 민중들을 괴롭히는 스파이지만 퀘이드는 화성을 해방시키는 구세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흥미롭습니다. 우선 이러한 설정은 기억 상실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기억 상실을 겪는다면 본래의 기억을 되찾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기억을 되찾아야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퀘이드는 이를테면 제이슨 본과 같은 인물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이슨 본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인물이라면 퀘이드는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 이러한 설정은 진실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상식을 부정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표상은 변할 수 있어도 본질은 불변합니다. 마치 그림자가 변화하더라도 그림자를 들이우는 물체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퀘이드의 본성은 기억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는 표층 기억이 변화함에 따라 악한에서 정의로운 산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유일무이하며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억이 사라지거나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해도 좋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주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괴물이자 현자인 코아토의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나다움이라고 할 만한 것,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퀘이드는 진짜 나 혹은 본래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토탈 리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때 영화의 주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본질이란 없다. 다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정의한다. 한편 토탈 리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퀘이드가 겪는 모든 이야기가 그야말로 허구일 가능성을 몇 번이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퀘이드의 동료는 리콜사의 기억 주입이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리콜사의 직원이 읽어주는 기억의 제목은 바로 화성의 파란 하늘입니다. 즉 퀘이드가 모험 끝에 화성의 대기를 만들 것을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에 찾아온 리콜사의 관계자는 앞으로 퀘이드가 반군에 가담했다가 코아겐의 이중 스파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결국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콜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서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토탈 리콜은 어느 현대인의 환상과 망상에 대한 영화가 됩니다. 퀘이드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는 일을 하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작인 도매가루 기억을 팝니다 해서 더글라스 퀘일 역시 권태를 호소하는 노동자입니다. 이때 화성은 지루한 현실의 반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퀘이드는 스파이가 되고 싶은데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와 반대되는 외모를 가진 여성을 매일 밤 꿈꿉니다. 샤론 스톤이 연기하는 로리는 금발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퀘이드는 갈색 머리의 여성을 욕망하고 있죠. 아무리 주입된 기억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퀘이드는 너무나 쉽게 로리를 살해합니다. 전 여기서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이지 안간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리콜은 그에게 환상을 제공합니다. 퀘이드는 리콜을 통해서 평범한 노동자로부터 스릴 넘치는 삶을 가진 유능한 스파이로 변신합니다. 그는 사랑이 식은 아내가 아니라 다른 이상형의 여성을 꿈꿉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는 화성에 인공적으로 대기를 만들어서 공기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악덕 기업을 물리칩니다. 그는 다만 일상에 지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시키는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과 환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퀘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난 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삶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로리는 퀘이드가 화성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직장 동료는 리콜이라고 하는 가상여행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리콜에서 파견된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 사랑하지 않는 아내, 그리고 영원히 중요한 의미를 획득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퀘이드는 현실로 돌아가는 것 대신 환상을 선택합니다.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환상 속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과 환상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 기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은 유일한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이나 몽상에 빠져 현실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 경계합니다. 특히 우리는 쾌락에 빠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현실보다 즐거운 꿈의 세계에 빠져서 되돌아가지 않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V가 바보 상자라고 배우며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지 말 것을 요구받습니다. 즐거운 환상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퀘이드는 자신의 환상을 선택합니다. 그는 현실 원칙 때문에 쾌락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를테면 매트릭스의 서사를 예고하는 것이면서 더 비타협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모피어스가 주는 빨간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환상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를 직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퀘이드는 빨간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택이 통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퀘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선택한 쪽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쪽이 나에겐 실제인 것이 아닐까?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즉, 진정한 현실, 참된 현실이란 없다. 우리가 선택한 현실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러한 주제는 사실 작품 초반에 암시된 바 있습니다. 퀘이드가 지하철에서 리콜 광고를 볼 때 거기에는 나비 한 마리가 유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자의 나비,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살펴본 두 겹의 이야기 자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토탈 리콜의 이야기는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퀘이드가 실제로 화성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퀘이드가 화성을 구하는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진짜라면 나머지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다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진실이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버전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퀘이드의 이야기는 모두 꿈일 뿐이고 하우저라는 존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웬만하면 퀘이드의 이야기가 꿈이 아니고 적어도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퀘이드가 빨간 약을 먹고 현실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자신이 등 돌린 것에 대해 생각하며 고통받았을 것 같습니다. 화성의 불쌍한 존재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 텍스트 바깥의 서사가 궁금해집니다. 바로 빨간 약을 먹은 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로리와는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자기 삶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 SF는 이렇게 빨간 약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혁이었습니다.